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요. 식사 다 마치시고 나시면 제 방송 꼭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 현안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이 국내 정세의 흐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서 바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범계 기어이 결국 또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국 때부터 조국, 그 다음에 정경심, 일가족 비리,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 내용이 언론에 쭉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한 게 뭐예요? 이 피의 사실 공개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공개 관련 언론 보도 준칙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다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함부로 이 언론에 보도하지 않도록 공개 규정을 갖다가 이 보도 준칙을 싹 바꿈으로 인해서 맨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조국과 조국 부인이에요. 그래서 조국 부부가 검찰에 출두할 때 사진 한 장 제대로 실리지 않았잖아요. 전부 지하실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출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더니요, 그것도 이제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얼마나 난리쳤어요. 언론에 보도되면 검언 유착이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이 돼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언론에 다 흘러내린다. 그래서 얼마나 또 추미애가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요, 박범계가 나서가지고 그보다 더 악한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개 관련 이 규정, 이거를 갖다가 싹 다 뜯어 고친랬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오늘 결국은요, 그러니까 한명수 그동안에 모해 의중,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찰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찰 딱 하라고 하면서, 기본이 뭐였습니까? 아, 이거 누구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 검찰의 특수수사 문화, 이런 좀 개선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래지 마. 이렇게 해놓고요. 겨우 지금 현재 제도 개선한다는 것이 뭘 개선했냐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요, 박범계 장관, 본인의 입으로 발표해버렸어요. 이렇게 된 얘기는 결국 뭐니까 김정은이만 공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박범계도 이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월성 원전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 울산시장 사건, 우리 언론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취재망을 통해서 보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거 정권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범계가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이거 개정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서 진상을 바로잡을 경우 이때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범주로 지금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 세 번째로는 감염법 병 예방법 위반, 네 번째가 테러,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요, 압수수색이라든가 출국 금지, 영장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 세분화하는 공보 기준,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학의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또 이 원전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 금지 규정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요, 이 검찰 내부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피의 사실, 이거를 공표 금지 예외로 한 이유도 합리성이 없어 보이고, 또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해서 정권 상대 수사팀을 옥죄려는 의도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 박범계가 얘기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공개 금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전면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이게 막느냐면, 흔히 검찰에서 말이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 이거를 속칭 이런 사실을 갖다가 전부 다 틀어막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합동감찰을 통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의심만 가지고 검찰 발로 단정한 거, 이것도 문제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현 정부의 불리한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합동 감찰 결과 발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애초부터 현 정부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 정보가 보도되는 것을 막는 것이 결국 이번 합동 감찰의 목표가 아니었냐, 이 법무부와 대거에.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제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딱 들어봐가지고 조금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틀어막는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매우 해악에 가까운 그러한 이 박범계의 조치가 나왔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윤석열 총장 처음 대변인을 맡았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 어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거 뭐냐? 야, Y를 치자. Y를 치자는 게 뭐예요? 윤석열을 치자는 거예요.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지금 골프채 선물 받았다는 의혹, 수산업자한테 이거 전부 없는 걸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이미 경찰하고도 조율이 다 끝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동훈 대변인이 이러한 여권 인사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6월 29일 날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하는 날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완전히 도배됐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런 입장문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여론 지지율에 약간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거티브 공세가 여권으로부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더 세지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엑스파일이 처음에 나올 때도 이거 우리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 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정면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부인이 직접 나서서까지 반박하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이동훈의 이런 골프채 선물, 그리고 이 Y공장, 이거에 관해서 아무 말도 어제같이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이것이 또 다른 여권의 윤석열 총장 죽이기, 이런 이 작업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 논란이 이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잘 입장을 바꿔가지고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방금 전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훈 전 대변인의 폭로에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이고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 거래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하는 당일 6월 29일 날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강력히 역설해 왔다. 지금 방금 전에 박범계 한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왜 2월 29일 날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강한 이 돌직구 이 폭탄 입장문이 여권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이 수세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거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 관련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은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나름대로 이 문제에 관한 이 고발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수 일반 시민단체 플러스 윤석열 총장 당사자 측 이 다양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압박해야 되겠고요. 여권의 여론 압박해야 되겠고, 그리고 필요한 법적 상응 조치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더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 바로
12일입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고대 원로 명예교수가 있죠. 최장집 교수. 본래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래 쓰는데요. 요즘은 하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엉망이다 보니까 이 진보 좌파 정권을 비판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최장집 교수하고도 12일 날 만났는데 최 교수가 만난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자유주의를 이제 보수가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출마는 지당한가 당당한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국의 자유주의는 보수에 의해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고 진보에 의해서 버림받아 미아 같은 존재로 버려져 있었는데, 이러한 자유주의의 넓은 이념적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촛불 시위 이후에 보수는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상실했고, 또 지금의 보수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구조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재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보수, 탄핵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요,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상황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느냐. 대통령 권력이 초집중화되면서 국가가 굉장히 확대 강화되고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지자친 국가주의잖아요.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확장적 국가주의 속에서 시민사회는 양극화되고 세력균형이 파괴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최명예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내건 개혁의 열풍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이 복원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윤 총장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이 얘기는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적폐청산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폐청산을 내걸어가지고 개혁의 미명하에 개혁 열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 열풍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 이게 뭐니까 결국은 독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독재주의 체제로 복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역사관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적폐청산의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명예 교수는 정치권에서 협치라는 말을 좋아하지만은 협치의 조건을 만드는 노력을 우선 해야 된다. 말만을 앞세운 협치는 공허하다. 그러면서요, 윤 총장한테 촛불 시위 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어드바이스,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 이르면 이 Y공작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고요. 최장집 교수,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이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보수 세력의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을 윤석열 총장한테 전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주도적으로 했던 국정농단의 수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이제 뭐 확실하고, 또 국민의 입당이 윤석열 총장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입장문들이 산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통 역할, 즉 공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현재의 입장 많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김영우 전 의원이 얘기한 멘트를 가지고 제가 별도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재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쏠려 있다. 즉 쏠림 현상이 심하다. 하지만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이제부터는 대세는 바로 최재형이다.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에 최재형 측에서도 본격적으로 달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최재형 신드롬이 만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지율을 갖고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구태정치고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경쟁할 때는 국민에게 검증을 철저히 받는다는 각오로 경쟁에 나서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처음부터 꽃감에 다려는 것이다. 스포츠로 치면 부전승을 노린다는 뜻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것은 또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지금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 이 총장보다 굉장히 늦게 지금 출마 선언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 월성 원전 수사 감사 하나 한 것 같고 그야말로 현 문재인 정권과 맞선다는 그런 일념하에 출마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이 이 김영우 전 의원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다 이라든가 이런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재명 압도하면서 최재형 그러니까 윤석열 둘이서 1강 양 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스피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따라잡을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드디어 이제 이낙연을 말하자면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도 이낙연, 정세균 모든 분들이 반 이재명 전선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보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 빠진 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 빠진 사이다 아니고 앞으로는 국밥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재용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옵티머스 의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 의혹 조사받다가 이낙연 캠프에 오랜 신복했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죠. 박수현 수석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런 입장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청와대 김호란 책임 이 방역 기획관에 대한 이 비판들 이런 걸 가지고요 완전히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이 언론 보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수석이 언론 기관에 전면에 포진해서 이 정부 여당의 잘못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과 정책적인 실수 이런 거를 홍보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굉장히 다급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현재 청와대와 여권이 완전히 실패한 국정을 끌어나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여당의 경우에는 이번 내년 선거 이런 걸 놔두고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박수현 수석이 나와가지고 이런 준비는 준비대로 하도록 감싸지만은 박수현 수석이 나와서 이제 방역 문제가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방역과 관련해서 여론의 비판 그리고 이 야권의 비판에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특이한 역할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김호란 책임지고 잘라라 이런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김호란은 그런 이 압박 그리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나가라. 이것이 야권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청와대 내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지금 김호란이가 하는 얘기는 각 부처가 컨트롤 타워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이 조율을 청와대에서 해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요. 이 재난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바뀌었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수현이는 뭐라고 했느냐?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아니면은 먹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직무 범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방역 대책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4차 대유행에 진짜 지금 다 온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이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만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런 비판을 여권에서는 지금 못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박수현 수석이 이렇게 이 김호란을 싸고 드는 그런 이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요. 성과가 안 나온다고 안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뭡니까 청와대 일본 가지 말자는 거 안 간다 간다 이거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즉 뭡니까 저기 뭐죠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꼭 성과가 안 나온다고 안 갈 수는 없다. 일단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란과 걱정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김호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각 부처 이 컨트롤 타워, 부처 스스로가 컨트롤 타워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박 수석의 입장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있다. 이런 거를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예컨대 세월호, 그게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십니까? 바로 컨트롤 타워 재난. 이것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김호란을 하나 살리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 발언까지 뒤집어 엎는 소통석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재난 대응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4단계로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조국 부인 재판이 이제 내달에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국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면요. 본인이 이 평행봉에 그야말로 이 메리아스 같은 거 아주 덩어리 다 나오는 거 하나 있고 반바지 입고 턱걸이 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뺐어요. 자, 이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턱걸이 하는 사진이나 올려놓을 정도로 한가한 조국이에요. 자, 그러니 조국 참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역시 공유 및 전파 절대 불가하다. 직전 영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올립니다. 곧 내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분이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SNS 활동한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얼마나 참 심각한 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조국의 SNS 활동과 관련해서 김근식 교수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나르시시즘이다. 예, 헬스장 인증 사진.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윤석열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조국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마저도 조국 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본인의 이 평행봉 하는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이 조국 참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관까지 시켰으니 대한민국 장관이 수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요 조국 사태 지금 이렇게 조국이 본인이 저런 홍보물을 갖다가 SNS에 올리고 또 이 김의겸 그 다음에는 고민정 이런 사람들 또 이낙연까지 나서서 이 조국을 또 이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조국이 내년도 대선과 관련해서 캠프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이 직책을 맡아서 다음 선거 때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통설적 해석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제 오후 방송 계속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